고생코어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34,053달러, 이더리움 2,519달러, 48,300달러가 도달하기 전부터 위험성을 지속 안내해 드렸습니다. 차분히 지난 영상을 다시 보고 지난 댓글들을 다시 정독해 보았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그날 이후 40일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계속 안내해드린 악재들, 야 그거 다 아는 거 아니냐, 누구나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뉴스는 결국 뉴스일 뿐이니까요. 강력한 뉴스일수록 경제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칠 뿐이죠. 비트코인은 과거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디지털 금이라는 명목으로 가격적 상승을 보여준 적도 있지만 최근 대중들에게 위험 투자 수단으로 인정받아 점차 주식과 비슷한 포지션을 잡아가는 듯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지속 이야기 드리듯 비트코인의 올해 신고점 달성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무포지션 현금 100% 역시 포지션 중 하나임을 지속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고 가시죠. 크립토 토탈 마켓 캡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모든 것을 다 뚫고 내려온 상황이며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1.5T 정도입니다. 현 구간에서 3%에서 4%를 더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뜻이죠. 선뜻 매수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속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보아왔던 2.15T부터 1.8T 구간을 모두 다 뚫고 내려왔으며 그러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하락률을 한번 봐보시면 아실 겁니다. 토탈에서 3-4% 한번 받아볼 만한 것 아니냐. 몇 알트코인들은 그 사이에 많은 하락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코인 생존기 팀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저희의 매매 전략을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세요.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는 10일 많이 내려왔네요.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닐 거라는 점 지속 이야기 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보는 하락은 대폭락의 장보다는 최근 3-4일의 비트코인의 움직임, 변동성을 죽이며 저점을 조금씩 낮추는 이런 장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무쪼록 지속 위험성을 이야기 드렸고 함께 현금화 하시고 저점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5월 9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떨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은 늘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온갖 조롱을, 떨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저희의 마음도 불편하고요. 다만 언젠가 올 저점을 대비하며 그날까지 꾹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부나 중앙화된 곳들은 그런 비밀을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음모론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경제 지표들과 뉴스가 있죠.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IMF라는 것도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세상이 달라졌겠죠. 과거와는 다르겠죠. 하지만 내가 소중히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들의 발표에 기대어 방향성을 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카드로 엄청난 불황을 이겨내었고 그의 여파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더불어 세상은 질병,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무한 양적 완화로 위기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양적 완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 경제는 안정화되어 가는 듯 했지만 전쟁과 중국의 봉쇄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태를 단순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겠죠. 전쟁이 해결된다, 중국이 봉쇄를 푼다, 하루아침에 끝났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가지 전쟁의 끝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에게 매수 심리를 불어일으키겠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단기적인 반등은 올 수 있지만 잠시 우리를 꼬실 뿐이지 전쟁의 종류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절대 당장 해결되진 않을 테니까요. 많은 곳에선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이켜 보았을 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죠. 다만 실제 침체는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닐 것입니다.
이 경제의 거품이 걷어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작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어느 순간 다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매번 하는 이야기라 지루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일은 새로운 내용과 시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봐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린이날의 하락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의 하락 어느 정도 작년과 비슷한 움직임을 시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3차 반등 구간의 이탈 가능성까지 지속 안내해 드렸습니다. 체크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생각했던 범위까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계셨으리라 생각해도 되겠죠. 현재 반등이 어디서 올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고 있는 구간은 31,500달러 에서 38,800달러까지 이어지는 박스 구간이며 반등이 어디서 오든 이번 주는 양봉으로 주봉을 마감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6주 연속 음봉으로 마감하였기에 7주 차에는 최소한 5% 이상의 양봉 마감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가 하락을 하더라도 올해 1월, 2월과 같은 반등이 한 번은 오고 최저점을 확인하러 갈지 아니면 천천히 흐르기만 할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하지만 전자의 경우를 더 크게 비중에 두고 있습니다. 큰 하락은 큰 상승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지속 안내해드리고 있는 지옥의 저점까지의 빙하기 이 부분을 우리는 지속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5월의 움직임이 최저점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은 5월의 움직임 지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렵고 힘든 장세이겠지만 잘 버텨보자고요. 매일 내릴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저점은 나올 것이고 비트코인은 다시 신고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전히 이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고요.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